상대방이 당신 나한테 그렇게 준강간 했잖아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녹음했는데 합의해야 한 거잖아. 당신 의식 분명히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녹음 파일을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로 보내면 괜히 통매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이성과 원나잇을 한 다음에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고소를 당한 다음에 아무리 잘 대처를 하려고 해도 변호사 선임해야지, 또 그거 사건 종결될 때까지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예 문제의 소지도 안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잘못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도 있으신데 그건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는 게,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안 되지만 녹음을 하는 건 어떤가, 내가 이걸 해서 어디에 유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으면서 혹여나 나중에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나를 고소했을 때 나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져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준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관계 중에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 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대화를 녹음하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불법이 될 수 있겠지만요, 내가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성관계는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과 똑같이 이게 자칫 잘못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요, 성폭법에서 양 당사자 간의 성관계 녹음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법률이 상정은 됐었지만요, 결국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 자체가 그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 뭐 성관계 하기 전에 녹음해도 될까? 뭔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멘트가 꼭 있어야 증거로 채택이 좀 될 수 있는지.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진 않았다 하더라도 녹음되어 있는 걸 들어봤을 때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강간은 아닐 거고요. 내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에 나 성관계하는 거에 동의해, 이런 명시적인 대답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녹음된 파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고 내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점만 간접적으로 입증이 된다고 해도요, 내가 강간이든 준강간이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방어하는 증거자료로 아주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녹음 내용 중에서 어쩌면 이제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 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녹음 파일을 이렇게 잘라서 제출할 수도 있을까요? 녹음 파일 잘라서 제출하면요, 이거 잘라서 제출했던 거 경찰도 알거든요. 원본 파일을 가져와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원본 파일을 제출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득이 될 줄 알고 제출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실이 되는 경우도 저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본인은 내가 이거 녹음 파일도 있으니까 변호사 없이 나 혼자 해도 되겠지 라고 한 다음에 녹음 파일 제출했는데, 오히려 경찰관은 그거를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다라는 증거로 봐가지고 준강간으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니까 그제서야 변호사 선임한 케이스였거든요. 아예 완전히 잠든 상태, 이것만 의식이 없다라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준강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의식이 또렷하다면 대화가 주기적으로 오고 갈 텐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한쪽은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목소리 톤이라든가 어투 자체도 굉장히 잠이라든가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최소한 증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니 녹음 파일을 무조건 제출한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성관계 녹음하는 상황이 됐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유포하거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보내주거나 이거면 오히려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상대방이 당신 나한테 그렇게 준강간 했잖아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녹음했는데 합의해야 한 거잖아. 당신 의식 분명히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 녹음 파일을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로 보내면 자칫 잘못하면 괜히 통매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증거자료가 있다 라는 것들만 얘기하셔가지고 고소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피해자 당사자에게도 공개하는 것들은요, 신중을 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원나잇 할 때 녹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윤리적으로 이걸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고 고민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요,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성관계 이후에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거나 그것이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일이지, 나중에 혹여나 모를 일들에 대비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주는 거,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